저희 구독자 댓글 중에 네. 개인 소득 관련해서 논쟁이 좀 많았습니다. 정확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소득 부분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월급을 사대보험 신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인당 신랑 혼자 살게, 그 부분을 약 1900, 지금 60 몇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대충 잡고 우리가 2천만 원 넘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장 사실 서류가 쉬워요.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저한테 상담이 오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소득증명원을 떼보니까 뭐 300 얼마밖에 안 나와요. 400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본인 반드시 의료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1년간 평균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약 5만 원 정도가 혼자 살 경우에 5만 원이 넘으면은 그 의료보험료율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은 약 12,500원이 한 사람당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자기가 산다. 그러면은 63,000원 정도 넘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아버님 두 분 다 모시고 산다. 그러면은 약 75,000원 정도. 그렇게 된 요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보험료.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사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 의료보험료가 10만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자기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뜨끔했는가 봐요. 본인 소득이 가서 세무세가 떼보니까 300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 자기도. 응? 왜냐면 업체에서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됩니다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응? 진행 도중에서 이걸 이제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그분도 문제가 안 되니까 전혀 걱정 마시고, 가장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요, 자영업자이면서 의료보험료가 작게 나오는 사람, 특히 주소지가 면단위는 농어촌 감면을 받아요. 의료보험료에 농어촌 감면만 받다 보면요, 그 금액이 쑥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산물을 어디에다 납품을 하느냐. 요즘은 농협에 보면 공판장에 많이 납품하잖아요. 공판장에 납품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공판장에서 납품한 내역서를 뽑으면 돼. 농협 공판장이나 경매장 같은 데서는 내역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판매한 내역이 다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도 문제가 없고, 이제 특히 농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개인 상해에다가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돼요. 자영업자들 문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는 한 해 동안은 공판장에 납품을 해서 내역을 만드시라고. 왜냐면 시골에서는 어차피 의료보험료가 다 작아요. 의료보험료 갖고는 좀 충족시키기 힘들어요. 근데 그 정해진 금액도 문제였지만 그 월 소득이 300만 원이냐 250만 원이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25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적금을 100만 원씩 넣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대신 한 달에 400만 원 버는 사람이 400만 원을 다 쓰고도 모자라요. 모자라서 부모님한테 만약에 더 받아다 쓰고 있어요. 그런 두 분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분이 결혼이 가능하겠냐? 저는 알뜰하게 사는 그 신랑분이 더 가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줬잖아요. 월 700만 원 받는 사람이 본인의 모든 소비성이 메이크고 차도 막 좋은 차 타야 되고 막 이렇게 소비성이 강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와이프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실질적으로요, 제가 최근에 결혼시킨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급여는 300만 원 받아요. 근데 이분은 급여를 300만 원 받으면서도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본인 자그마한 집도 마련했고 돈도 충분하게 현금을 확보해 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내가 물었어요. 본인한테. 자, 본인이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에서 지출을 얼마 정도 해요? 하니까 자기 회사 출퇴근 비용 쓰고 뭐 한 달에 생활비하고 다 해서 100만 원 안쪽 씁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국 와도 생활비 좀 더 늘어나고 뭐 100만 원 정도만 더 써도 당신은 더 계속 수입 모아 가겠냐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고맙죠. 일단은 뭐 제 급여 정도 다 그냥 생활을 좀 당분간은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결혼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그런 분은 마인드가 좋잖아요. 자,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피워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남자로서 뭐 꽁생은처럼 아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성격도 화통하고 활발하고 다 좋아요. 근데 모든 생활이 안정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와 필요하지 않는 걸 구분할 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부하고 결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부한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아주. 그런 분들은 충분히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소득 300만 원 갖고 결혼 못한다. 200만, 250만 원 받고 결혼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본인 수입을 가지고 여유가 있도록 적금을 좀 넣을 수 있는 사람이냐, 못 넣는 사람이냐. 수입의 문제는 결혼해서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렇죠. 중요한 척도잖아요. 근데 자, 사업하시는 분이 월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흥청망청 살아요. 예를 들어서 술도 좋아하고 술집에도 자주 가고 과연 그런 분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와이프하고 트러블이 없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어요? 노는 걸 좋아하다 보면 이 수입에 갖고는 결혼에 척도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과 전략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내가 와이프가 왔을 때 와이프를 얼마나 위해 줄 줄 아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댓글 보면 답답했던데 지금 뭐 40대, 50대들 결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완전 이쪽으로 수준이 올라가 있던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인정하는 거 보고 답답했을 거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댓글 글 잘 안 씁니다. 응? 댓글에 글 올려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본인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서만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이 와서 결혼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댓글 쓴 적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꾸준히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을 이해하고 이 소리는 맞다 안 맞다도 본인이 판단할 줄 알더라고요.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 제 사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때 제 말을 듣고 본인들이 이 부분은 사장님 말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그래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사장님 부분에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맞는 말이 어느 정도 많더라.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거죠. 그분들이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본인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점이 어려운 점도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게 낫겠다. 저한테 상담했다고 저한테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중에요, 결혼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요, 실질적으로 20%안 됩니다. 한 달에 제가 몇십 명 상담해주고 몇십 명 다 결혼한다면요, 저 일 못해요. 바빠서요.